참 이렇게 박스권에서 얼마 이상이면 팔고 얼마 이하면 산다.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불가능하다. 그런 거 없다. 외환시장은요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평균 레벨로 회귀한다? 일본 보세요. 그런 거 있어요? 아베노믹스 한 다음에 환율 150원 가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뭘 봐야 된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1996년과 현재를 비교한 동영상이 뜨면서 저희 유튜브 채널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 열심히 지금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PD님과 함께 외환시장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랜만에 1,300원 밑으로 좀 내려왔습니다. 한 3,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좀 급격하게 낮아진 느낌인데 이제부터 조금 환율이 내려갈까 혹은 그냥 일시적일까 또 궁금합니다.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천천히 환율은 내려가는 흐름이다. 즉 기대만큼 안 내려간 거지 환율은 내려가는 흐름이다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바로 미국의 근원적인 물가 압력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져서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경제 내에 드디어 생산성의 향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생산성의 향상이 나타난다는 게 왜 물가에 안정이 되는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한 해에 100만 대 정도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회사고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숫자가 10만 명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회사에 임금을 올려주지도 않고 생산 설비를 바꾸지도 않고 새로운 노동력을 고용해 주지도 않았는데 어떤 기술 혁신의 이유인지 아니면 그 전에 이미 도입되어 있었던 로봇들을 더 잘 쓰게 됐는지 아니면 근로자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숙련 수준이 올라갔던지 해가지고 갑자기 100만 대 생산하던 게 110만 대가 됐다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설비 그대로, 인력 그대로, 임금 그대로인데 생산량만 10%가 늘었다. 자, 이 회사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천천히 부자 되고 싶어 하시는, 그리고 멘탈부터 가다듬어서 진짜 찐 부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렇게 매월 주목해야 되는 자산, 제가 이번 달에 눈여겨보는 자산, 그리고 어떤 방법에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매주, 매달 안전자산에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죠? 부품 일부 조금 수급만 해오면 추가로 생산된 10만 대는 다 마진 아니에요, 여러분? 이 회사의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두 번째, 이 회사가 주변에 있는 경쟁 기업들하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면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10% 가격이 나와. 왜냐하면 그죠? 동일한 요소 투입 비용을 가지고서 생산량은 10%가 늘면 가격을 10% 인하해도 충분히 커버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세요?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게 가지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근로자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줘서 더 많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유발할 수도 있죠. 그건 효율임금 제도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세 가지의 방법 등을 통해서 경제 내에 강력한 선순환이 발생하는데 바로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4.9%를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노동 생산성도 4.6%나 늘었어요. 그러니까 고용이 늘어난 것보다 GDP 규모가 훨씬 더 커진 거죠. 자, 이런 식의 생산성의 향상이 벌어질 때마다 항상 인플레이션이 안정됩니다. 여기다가 최근에 고금리 달러 강세 영향으로 해서 국제유가가 최근에 70달러 초반까지 떨어졌죠. 즉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 불안감들도 완화되고 있죠. 생산성도 향상되죠. 거기다 미국의 고용시장도 좀 약해졌죠. 완전히 지금 선순환이 불고 있어요. 이렇게 선순환이 불어올 때는 미국 시장 금리의 급등세가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금리의 상승세가 진정되기 시작하면 미국 달러를 굳이 사야 될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 금리가 5% 준다 그러던 게 4.5다, 4가 된다 그러면 굳이 미국에 투자할 이유 없잖아요. 그럼 어디다 투자할까? 다른 나라에 투자하겠죠. 유럽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인도 같은 데 투자를 하러 돈들이 빠져나올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이런 돈이 빠져나올 것을 가장 먼저 냄새를 맡는 곳이 어디다? 외환시장이죠. 그래서 외환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선호가 조금씩 약해지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 물론 연말까지 쭉 빠져서 여기서부터 몇십 원 빠진다 이렇게는 저도 생각 안 하는 게
우리나라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역풍들이 좀 존재하는 게 가장 큰 역풍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가격이 폭락한 다음에 회복이 되게 느리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산업들이 아직도 완전 그렇게 상태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지 아직 완전히 회복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제일 큰 문제일 거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우리가 육성하고 있던 게 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화장품 같은 주요 수출 산업들이 그렇게 최근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는 좀 서서히 회복되는 그런 중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을 뭐 엄청 좋아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떨까? 환율은 좀 천천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천천히에 물론 다 바뀌겠지만 바뀔 수도 있지만 천천히를 어디까지로 보시는지 저는 언제까지 보시는지 올해 연말 환율 1280원 전망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이렇게 전망했었어요. 내년 올해 연말 2023년 12월 말에는 1280원 정도 보고요. 2024년에는 1200원 전후 봅니다. 상당히 천천히 내려가는 환율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오를 때는 300원씩 오르는데 떨어질 때는 1년에 100원 정도씩 떨어지는 게 우리나라의 패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를 땐 급한데 떨어질 땐 천천히 떨어지는 한국의 외환시장의 특성들이 내년에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한 10년 평균으로 봤을 때 한 1200원 아래로 1180원 정도가 네. 지난 20년 평균 환율이라고 대충 보시면 됩니다. 그런 레벨은 이제 내년 하반기 연말에 한번 도전해보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여전히 그 20년 평균으로 보았을 때 아직도 환율은 높은 레벨이라고 볼 수 있고 20년 평균 환율에 비해서 환율이 한 100원 정도 높은 거죠. 100원 정도 높다라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 굉장히 역사적 평균보다 한 10%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 덕분에 수출이 최근에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그러니까 여건이 반도체 불황이나 이런 거 하나도 안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수출이 조금씩 올라오는가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많은데 바로 환율 덕분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달러 투자를 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 주신다면 내년까지는 아직 달러 투자에 적기는 않았다. 예, 적립 투자를 원하지 적극적인 베팅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 의견이죠. 그래서 맨날 제가 외환 투자 이야기할 때 일본 엔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장 약한 통화들이 이제 미국 달러의 강세가 진정되거나 종료될 때에는 그 통화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들이 되게 높죠. 물론 원화도 저는 강세를 보지만 특히 엔의 강세 가능성 한 1, 2년 정도 기다리면 엔의 주식 또는 N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동산 같은 데 투자하셨던 분들에게 짭짤한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럼 달러 투자는 지금 박사님 봤을 때는 그게 흥미롭거나 재밌는 시기는 아닌 거네요. 예, 제가 방송에서 몇 차례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2022년 말 환율 1,400원 이상에서 보유하던 달러, 그러니까 저는 자산 배분 투자하는 쪽은 전혀 다른 문제고요. 달러 스위칭 하던 자금은 거의 다 팔아서 한국의 부동산을 질렀던 사람입니다. 저는 포지션을 오픈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원화 자산 비중이 되게 크고 해외 자산에 조금 남는 돈 투자하는 것은 N으로 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나머지 일부는 홍콩에 있는 테크 기업 ETF를 사고 있는 그런 식의 투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는 달러 자산 투자를 해서 번 돈으로 수익이 나는 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20년 평균으로는 1200원 좀 안 되지만 달러가 원달러 환율이 우리가 확답할 수는 없겠지만 확률이 600원일 때도 있었고 800원일 때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 환율은 못 본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한 달러가 굉장히 높은 가격에서 조금 쭉 이어져 있었는데 그럼 지나고 보면 1200원대도 매수를 해도 좋은 시기가 될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건 전적으로 동의해요. 왜냐하면 환율의 평균 레벨 자체가 옛날에 1150원이었던 게 1180원 되고 1250원 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달러 스위칭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어떤 기준을 반대편에 놓습니까? 우리 국내 자산이 패닉이냐 버블이냐를 판단하라 그러죠. 지금은 패닉에 가깝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이 되게 크게 빠졌고 그 빠진 상태에서 1년째 오르긴 조금 올랐지만 그냥 별로 재미가 없는 시장이잖아요. 이런 시장은 아무래도 패닉에 가까운 시장이다. 그러면 달러를 팔아야죠. 반대로 2021년처럼 주식시장이 뭐 무슨 테마 하면서 엄청나게 오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주식 투자한다고 다 덤벼들 때 그럴 때가 또 환율이 많이 내려가 있었잖아요. 그때 1100원 밑에 있었어요. 누가 1100원 밑에 갈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권 트레이딩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뭐냐?
자산 시장이 버블이냐 패닉이냐. 지금 근데 저는 패닉에 가깝다. 그럼 달러 자산은 재미없죠. 우리 저평가된 원화 자산도 좋고 일본 엔 자산도 좋고 또는 홍콩에서 피바다가 되어 있는 시장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질문이죠. 참 이렇게 박스권에서 얼마 이상이면 팔고 얼마 이하면 산다.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불가능하다. 그런 거 없다. 외환시장은요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평균 레벨로 회귀한다? 일본 보세요. 그런 거 있어요? 아베노믹스 한 다음에 환율 150원 가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뭘 봐야 된다? 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의 포인트는 환율이 급등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절대 레벨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내 자산이 패닉이냐 아니냐 버블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거고 그거 어떻게 시장이 패닉인가요 버블인가요 판단하는 건 제 유튜브 채널에서 늘 업데이트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